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떨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시작해봅니다. 저는 올해 41, 이름은 김자영입니다.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아내였으며,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 승철과 결혼한 지 12년.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지혜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범함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지혜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일상이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승철은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렇게 평온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서 윤서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승철이 다른 여자와 산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고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내가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며 겪은 고통과 배신, 그리고 뜻밖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철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옷에서 낯선 강아지 털이 묻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지혜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몇 번 졸랐지만 승철이 알레르기가 있다며 반대했었습니다. 그런 승철의 옷에 강아지 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승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강아지 털이 묻었네요. 승철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후배네 강아지를 잠깐 봤어. 귀엽더라고. 후배가 강아지를 회사에 데려왔다나 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승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철의 차에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같은 냄새였는데 승철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승철이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지혜와 제가 먹을 때만 매운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승철은 회사 식당에서 파스타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냄새는 분명 한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승철의 휴대전화가 자주 울렸고 승철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 굳이 나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승철에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승철은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동서 윤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승철의 남동생 민철의 아내입니다. 윤서와 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항상 저를 경쟁 상대처럼 대했고
시댁에서 저만 예뻐한다며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 윤서가 갑자기 찾아온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윤서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윤서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다른 여자와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우연히 승철 오빠를 봤대요. 낯선 동네에서 단층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혼자가 아니었대요. 여자와 함께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윤서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승철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아지 털, 음식 냄새, 베란다로 나가서 받던 전화, 그리고 요즘 승철이 자주 늦게 귀가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민철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민철이가 분명히 봤대요. 언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빨리 알수록 좋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철은 평소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승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승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철은 변함없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지혜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철의 스케줄에 빈틈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승철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승철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저는 승철과 같은 부서에 있는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리님, 저 승철 아내인데요. 오늘 회식 있다고 하던데 몇 시쯤 끝날까요? 김 대리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회식 없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에 승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승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어땠어요? 승철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부장님이 술을 많이 권하셔서 힘들었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승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민철이가 또 승철 오빠를 봤대요. 이번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대요. 혼자가 아니라 여자랑 같이 있었대요. 장바구니에 음식이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여자였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젊은 여자였대요. 외국인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동남아 사람 같았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승철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딸 지혜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승철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지혜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승철의 차에서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승철은 회사에서 나와 시내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승철의 차는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승철의 차는 외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승철은 차에서 내려 한 단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승철은 다른 곳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서 모른 척 할까요?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하지만 지혜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은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은심은 항상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은심은 저에게 자영아, 너는 우리 집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심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은심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승철이가 다른 여자와 사는 것 같아요. 은심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영아, 무슨 말이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승철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은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강아지 털, 음식 냄새, 수요일 거짓말, 그리고 제가 직접 따라가서 본 단층 집까지. 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심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은심의 표정에도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승철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은심은 승철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회사 일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은심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영아, 우리 직접 가보자.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저는 은심과 함께 승철이 드나드는 단층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은심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승철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외진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단층 집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남자 신발 한 켤레와 여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사료 봉투도 있었습니다. 은심은 그 광경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요. 은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영아, 아이 울음소리야. 저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면 무엇을 보게 될지 무서웠습니다. 만약 승철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면 어떻게 하죠? 은심이 저를 뒤로 물렸습니다. 자영아, 오늘은 돌아가자. 내가 승철한테 직접 물어볼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똑바로 따져볼게. 저는 은심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승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심이 말했습니다. 자영아, 혹시 승철이가 예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니? 아니면 결혼 전에 사귄 여자가 있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승철이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한 번 했대요. 하지만 그 여자는 한국 사람이었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승철이 귀가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승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 저는 승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승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갔다 왔지. 왜 그래? 왜 이렇게 물어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다른 곳에 드나들고 있죠. 저 직접 봤어요. 승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철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은심이 승철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은심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심은 승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승철아,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다른 여자와 사는 게 사실이니? 승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니. 승철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자영아, 오해야.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승철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뭐가 오해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당신이 그 집에 드나드는 거. 집 앞에 여자 신발도 있었고 아이 울음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철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그 집에 가고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승철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심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니? 내가 왜 거기 가는 거니? 어머니한테 숨긴 이유가 뭐니? 승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돕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외국인 여성이야. 이름은 리나야. 저는 승철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외국인 여성이요. 그럼 정말 다른 여자잖아요. 당신 저랑 지혜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여자가 아니야. 내가 그냥 도와주고 있는 거야. 리나는 위험한 상황에 있어. 나는 리나를 보호하고 있어. 저는 승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와줘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승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철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심이 말했습니다. 승철아, 어머니한테 다 말해봐.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은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자영아, 거기 사는 사람은 리나라는 필리핀 여성이야. 리나는 과거에 큰 사건에 휘말렸어. 범죄 조직한테 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쫓기고 있어. 나는 우연히 리나를 도와줬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어. 저는 승철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무슨 범죄 조직이요? 승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리나는 불법 체류자였어.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폭행당했어. 내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리나를 구해줬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리나를 찾고 있어. 만약 리나를 찾으면 죽일 거야. 저는 승철의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은심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뭐니?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승철은 대답했습니다. 리나의 아이예요. 리나가 필리핀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승철의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런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승철은 대답했습니다. 자영아, 미안해. 너와 지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만약 내가 알면 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잖아. 그리고 만약 그 범죄 조직이 내 가족을 알게 되면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어. 나는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저는 승철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철은 저를 지키려고 진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저는 승철의 아내인데 왜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그 단층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승철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승철 아내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피부는 까무잡잡했습니다. 여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리나입니다. 들어오세요. 리나의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지만 간소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TV가 있었고 구석에는 어린아이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리나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습니다. 리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승철이 당신을 돕고 있어요? 리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3년 전 한국에 왔어요. 일하러 왔는데 나쁜 사람들에게 당했어요. 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리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리나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범죄 조직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리나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리나는 돈을 벌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리나의 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밤 리나는 도망쳤습니다. 리나는 아이를 안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승철이 우연히 리나를 발견했습니다. 승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승철은 리나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리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계속 리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조직을 잡지 못했습니다. 승철은 리나가 안전할 곳을 찾아줬습니다. 승철은 이 단층 집을 구해줬고 리나와 아이가 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승철은 매주 식료품을 사다 주고 리나와 아이를 보살펴줬습니다. 저는 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필리핀에 있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승철 씨가 아니었으면 저와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승철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리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승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승철 씨는 저한테 한 번도 나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주기만 했어요. 승철 씨는 항상 아내와 딸 이야기를 했어요. 승철 씨는 가족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리나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승철이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리나는 대답했습니다. 승철 씨가 당신과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대요. 범죄 조직이 승철 씨 가족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승철 씨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그제야 승철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저는 승철의 아내인데 왜 저를 믿지 않았을까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리나 씨, 이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계속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철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곧 경찰이 범죄 조직을 잡을 거래요. 그럼 저도 안전해질 거예요. 저는 리나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칠 뒤 윤서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승철 오빠 일은 어떻게 됐어요? 혹시 확인해 봤어요? 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알고 보니 오해였어. 승철이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어.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고 있었어.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윤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서는 왜 제게 승철의 이중 생활을 말했을까요? 윤서는 정말 민철에게서 들은 걸까요? 저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민철이가 정말 승철을 봤다고 했어. 언제 어디서 봤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윤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민철이가 지난주에 봤다고 했어요. 외진 동네에서요. 저는 윤서의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승철을 외진 동네에서 봤다며. 언제 본 거야?
민철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을 본 적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민철에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내가 승철을 봤다고 했는데. 민철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아내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윤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윤서를 불러 따졌습니다. 윤서야, 민철이는 승철을 본 적 없다고 하던데. 왜 거짓말했어?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는 윤서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왜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야?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승철 오빠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어요. 저는 윤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댁 재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언니한테만 잘해주시잖아요. 저는 항상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철이도 형한테만 밀려요. 저는 그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언니와 승철 오빠가 갈라서면 어머니가 언니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쪽으로 재산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윤서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는 시댁 재산 때문에 저와 승철의 관계를 망가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야,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승철을 의심하고 밤마다 울었어. 지혜도 힘들어했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야. 윤서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윤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가줘. 윤서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은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은심은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은심은 말했습니다. 자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윤서를 제대로 못 봤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 은심은 윤서와 민철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승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혜는 친정어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승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 아내예요. 함께 고민할 수 있었잖아요. 승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영아, 미안해. 나는 너와 지혜를 지키고 싶었어. 리나를 돕는 일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 범죄 조직이 내 가족을 공격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저는 승철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철은 저를 지키려고 진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아내예요. 저한테 말했어야죠.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승철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자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는 승철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렸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리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리나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리나 씨, 이제는 제가 도와줄게요. 승철과 함께 당신을 보호할게요. 리나는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리나의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나와 아이는 승철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조직을 체포했고, 리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리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승철은 가끔 리나를 방문하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윤서는 시댁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은심은 윤서를 용서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철은 윤서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윤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윤서가 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은심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영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앞으로는 너를 더 잘 챙길게. 저와 승철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은 이제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회사 일, 친구 일, 심지어 작은 고민까지. 저는 승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고민합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 지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리나의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리나의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줍니다. 저는 지혜의 모습을 보며 뿌듯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정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신이 실제로는 사랑의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과 정직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승철과 함께, 지혜와 함께, 그리고 리나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